병풍처럼 감싼 분지 지형, 큰 일교차와 많은 일조량으로 높은 당도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동물의 사육 환경 개선으로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인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세상에 또 없다는 아들 덕에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 부자가 된 것이 아들 덕이라는데 과연 어떤 복덩이 아들인지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혹시 이 근처에 아들 덕에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아, 그 집 왔나 보네. 그 집 아들이 효자야. 주말마다 와가지고 도와주거든요. 그 효자를 둔 부자 농부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침 그 집에 일하러 가거든요. 따라오세요. 네. 주말마다 농장에 와서 도와준다는 효자 아들, 과연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하, 저분인가 봅니다. 백발의 어르신과 건장한 중년 남자. 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래서 혹시 아들 덕에 부자가 된 부자 농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아드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동네가 탐내는 소문난 효자 신영섭 씨입니다. 농사로 부자가 된 부자농부인데요. 그럼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작물입니다. 사과 같기도 한 이 주먹만한 열매는 바로 이게 자두입니다. 아하, 자두. 이름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는 새콤달콤 자두였군요. 자두와 고추로 연 매출 1억 5천 올리는 신진근입니다. 자두재배 4년차, 자두 농사에 자식 농사까지 풍년이라는 신진근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13,000제곱미터에 심은 자두나무. 그 나무마다 주렁주렁 돌이 안에 자두가 열린다는데 어떤 숨겨진 비법으로 자두가 금자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자락에 폭 안겨있는 부자농부의 자두 농장. 수확철을 맞아 아침부터 자두 따기에 분주한데요. 보기엔 다 같아 보이는데 맛도 꽉 찬 자두 어떻게 구분해요? 앞부분은 빨갛고 뒷부분은 파랗다. 이것은 신선한 자두를 금방 땄는 자두입니다. 자연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또한 맛이 좋습니다. 앞부분 붉은색 분포가 확 퍼져야 당도가 높다는데요. 잘 익은 자두만 싹싹 바삐 손을 움직이다 보면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따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자두 수확 요령이 따로 있다고요. 자두는 수확할 때 그냥 당기면 안 되고 뒤로 살짝 이렇게 제껴야 돼. 뒤로 이렇게 지고 뒤로 이렇게 살짝 제끼면은 자두도 안 다치고 내년에 자두 꽃눈도 안 다치고 그냥 당기뿐만 여기 자두 여기 꼭지가 빠져뿐만 이게 자두가 오래 못 가요. 물러버리 자두가. 이런 꽃눈이 이제 내년에 되면 여기 다 자두가 꽃이 와가지고 자두가 여는 건데 땡기뿐만 이제 자두 꽃에 꽃눈이 붙는 게 한 번에 다 떨어져 버리래. 전부 다 땡기만. 이 꽃눈을 살려둬야 내년 자두 생산량이 보장되는 것. 올해 농사를 지으며 내년까지 내다보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품종은 어떤 자두를 재배 중인가요? 자두 품종은 이제 대석 있고 노얄 대석 있고 허무사 있고 왕자두 있고 도담 있고 주위 있고 6품종이죠. 이 도담이 끝나고 추위 자두가 이제 수확을 하려면 최소 10일에서 15일 이후에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나오는 자두 신품종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품종도 다양하게 심는 것이 확실히 농가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연이어 수익을 내주는 다양한 품종. 하지만 수확 시기는 달라도 공통점은 맛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맞힐지 싶은데. 제가 먹어볼까요? 자두가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단맛이 확 올라오네요.
안에 바로 요 색깔이 요렇게 돼야 돼. 놀놀이하게 요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다 단맛이 확실히 강하잖아요. 껍질 있는 쪽에 안쪽에 바로. 피디님도 뭐 한 개 드셔보세요. 진짜 다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엄청 다네요. 설탕이에요, 설탕. 이제는 신맛보다는 달콤한 맛이 확실히 강해지네요. 농사 지은 농부가 자부하는 달콤한 맛. 그 자두는 과연 어떻게 재배되는 걸까요? 그 비법을 공개하겠다며 수조로 가는 부자. 아버지는 수조를 열고 아들은 그 안에 늘 뭔가를 준비해 건넵니다. 아, 이게 비법인가 본데요. 이 검은 액체 뭐예요? 이거 영양제인데 영양제요. 아미노산을 가는 거. 요걸 이제 자두밭에 물을 주면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영양제가 벗는 거 이제 물하고 같이 당겨 올라가요. 그래가 이제 나무가 이제 건강하고 자두도 좋고. 자두의 생장을 돕는 아미노산을 수조에 희석한 뒤 밸브만 열어주면 밭 곳곳에 설치한 스프링쿨러를 통해 골고루 공급된답니다. 요 호수로 이제 영양제가 나와가지고 열이 물이 빨리 올라와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가죠. 아미노산 희석액을 자두에 공급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미노산과 물을 같이 혼용해서 주면 작물이라는 그 나무 같은 게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 발근을 좋게 해줍니다. 아미노산이. 그리고 수확 시기에 자두의 색깔을 더 예쁘게 하고 그리고 가육 그 자두 자체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아미노산으로 밝은 촉진과 품질을 높여라. 자두의 단맛이 더욱 풍부해지는 오후, 손이 바쁘게 수확 중인 부자농부와 아들. 힘이 들어도 이 맛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 공들여 키운 자두를 따자마자 버리는데요. 그러고 보니 바닥에 버려진 자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노린재라는 벌레와 담배 나방이라 해서 벌레가 이 자두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벌레들이 날아와서 자두에 딱 붙어서 이렇게 즙을 단맛이 나니까 이 즙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두 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 지은 밥에 소금 뿌리듯 한 해 다 자란 자두에 흡즙을 내는 해충. 손해도 손해지만 속상하시겠어요. 잠시 후 농장안 창고에 들어온 아들 영섭 씨. 뭔가를 챙기는데 그게 뭐예요? 자두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겁니다. 자두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요. 앞뒤 설명은 딱 잘라버리고 다시 농장에 나가는 영섭 씨. 정성껏 용기에 담는가 싶더니 바닥에 휘휘 뿌려줍니다. 그 이제 나무 밑에 뿌리면 되고 그 뭐고 중간으로 생기면서 이제 고루고루 뿌려 놓으면. 아버지 말씀 따라 자두나무 사이에 뿌리는 영섭 씨. 그나저나 그게 뭐예요? 살충제입니다. 토양 살충제인데요. 토양 살충제요? 자두가 이제 병충해를 확실히 적게 한다는 겁니다. 잘 키운 자두를 판매도 못하고 버리게 만드는 병충해. 예방에 중요하게 미리미리 해주고 있답니다. 4월 막 5월 초에 알속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알속기 시기에 5월 초에 한번 뿌려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한번 뿌려주고 수확 한 20일 전 또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 그런데 왜 바닥에 뿌리는 거죠? 병충해는 나무와 열매에 생기는 건데 말이죠. 땅에서 벌레들이 나무로 타고 올라가서 병충해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도 저희만 땅에 뿌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뿌려줌으로써 병충해가 확연히 적고 이 시기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만 최상품의 자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없이 건강한 자두는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셨죠? 잠시 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추위밭에 지금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두는 지금 아주 좋네요. 확실히 전문가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도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원래 양이 없어갖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뭔가를 촬영하고 있는가 본데요. 저희 집에서 재배하고 있는 지금 추위밭인데요. 전체적으로 자두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진한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색을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색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영섭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한다고요? 추위자두가 이제 언제 수확이 판매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소비자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수확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면 농민 입장에서 더 이득이고 좋은 상품을 수확할 수 있는지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 개인 방송을 시작한 아들 영섭 씨. 부자 농부에겐 신세계였답니다. 신기하죠. 우리 뭐 이런 거 뭐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아들이 해주기 고맙지요. 저도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아들 덕택에 이제 파는 건 걱정 없지요. 방송을 함으로써 직거래로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도 이루어지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들 덕에 부자 됐다는 소리 하하 하실만 하네요. 우리 아들이 조사인데 지가 이제 뭐 이런 거 모든 일을 잘 알아가지고 일을 하러 간 대로 내가 농사 짓는데 우리 아들 같이 주고 보통 이제 농사 잘 되고 잘 짓고 이제 자두가 액수로 굵고 우리 거는 집은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경주에 있고 그런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한 16년째 매주 주말마다 오고 있고 방학 때는 이제 시골에서 뭐 10일씩, 20일씩 이렇게 부모님 일을 같이 도우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체육 선생으로 주말과 방학 때는 농부의 아들로 16년째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신영섭 씨.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었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돼지를 좀 미겼는데 돼지 새끼 택하는 끓으면 그 피가 막 나와요. 우리 집에서 학교에 뭐 종치는 소리 다 듣게요. 그 종치만 제가 막 신발에 피를 묻었는 거 그거 신고 학교를 가고 또 학교가 또 오면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꿀밤이 벌이 뭐 깔비 이런 거 끌어가 돼지막이 이어가 이제 거름물 만들어가 이제 농사 짓고 그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뭐 잘했죠. 그러나 세대가 다른 부자지간인데 원하는 농사법이 달라 갈등이 있진 않았나요? 그래 뭐 매일 같이 한 집에 4만 원 몰려도 뭐 주말마다 만나는데 그런 일은 잘 없지요. 따라가는 것도 뭐 해가 뭐 될 일만 그래 같이 그래 하는 대로 하지 무조건 다 그래는 안 하죠. 아버님 세대의 농사 짓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느 정도는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합의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아버지가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하시니까 대부분 잘 이해하시고 따라주는 편입니다. 30년 전부터 사과 농사를 해오던 부자농부. 살뜰한 아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러나 장마와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재해로 사과나무의 80%가 쓰러져 고스란히 경제적 손실을 봤습니다. 그 해는 완전히 뭐 빚이 많이 졌지요. 농사 지어가지고 사과도 많이 맨날 못 따고 미처는 다 들어가 있고 또 냉겨 농사 지으려고 하면 돈 없이 겨네 또 대출 받아가 농사 지었고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죠. 자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를 하면 6월 중순 말부터 9월 중순 말까지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수익 면에 좀 많이 안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그런 피해도 다양한 품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만 손해를 보면 다른 품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자두를 권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후 아들의 권유로 사과에서 자두로 작물을 바꾼 부자농부. 아들 영섭 씨가 발빠르게 전해온 자두 재배법을 적용하면서 자두 생산량과 품질은 향상됐고 수익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 도와주고 그래 뭐 잘하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또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고 쉬고 할 수 있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또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키웠던 것이 또 더 생각이 나서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와이프가 이해해 주니까 이렇게 주말에 와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 농사를 더 잘 지은 자두 부자농부. 그 효자 아들이 똑똑하기도 해서 자두 잘 키우라고 농장에 시도한 방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부직포 아래쪽까지 물이 잘 스며들었는지 그 물의 그 수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두밭 토양에 넓게 깐 부직포. 이 덮개가 자두 농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장마철에 한 달간 계속 비가 오면 이 나무들이 물을 먹기 싫어도 계속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그 물을 머금은 것을 과일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현상이나 저희 사람들도 갑자기 살이 확 찌면 살이 터지듯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확철 오래 지속되는 장마에 발생하기 쉬운 열과 피해, 상품성을 잃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자두나무 아래 부직포를 깔아주면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직포를 까물어서 제초제라든지 제초 작업을 또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 관리도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물을 나무가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이 자두가 열과 현상이라 자두가 터집니다. 그 터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부직포로 수분 조절, 열과를 예방하라.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집밥이 한상 가득. 거기에 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까지. 하하, 이건 참기 힘든 조합인데요. 맥주 맛이 좋죠. 일하고 한 잔 먹으면. 일하고 먹는 밥맛은 또 어떡해요? 맛있네. 그런데 자두 부자농부 부자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솜씨 좋은 이분 누구세요? 제 와이프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하, 웃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주말마다 농사 도우러 오는 효자 아들 두셔서 진짜 좋으시죠? 너무 좋지. 힘들어가지고 가는데 무거운 거는 좀 들어주면 좋지. 알지요. 왜 몰라. 알지. 알지만은 그래도 그다 젊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가 밥해주는 집밥 먹고 하면 그 일주일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집밥 먹으러 온다 하지만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오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같이 농사를 또 얼마나 지가 오해하고 그 갔다 오면 일을 다 했다 카이. 그래 하고 다녔는데 뭐 아이고 저는 아이고 참말로 생각해도 이쁜 짓만 해가지고 내가 예쁜 짓 하는 귀한 아들, 어디에서나 늘 칭찬받을 일만 했답니다. 저희 집은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동네 마을에. 그래, 그분들이 이제 너 일 잘한다 이런 칭찬에 더 열심히 칭찬 듣고 싶어서 어릴 마음에 했는 것 같고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주말날에 이렇게 시골 와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이제 보니 자두 부자농부가 아니고 자식 농사 부자농부시네요. 식사 후 다시 자두밭에 나온 영섭 씨. 이 밭엔 아직 수확 전인 자두가 따닥따닥 열렸는데요. 과실이 많아서일까요? 나무 곳곳에 두꺼운 지지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를 이용해서 Y자 위에 이제 거꾸로 봤을 때 Y자 모양으로 자두를 키우는 겁니다. 자두 묘목을 심은 후 직접 설계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까지 직접 Y자 지지대를 세웠답니다. 이 설치물이 자두 농사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공상품처럼 자두를 균등하게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도 좋고 햇빛도 잘 보고 그래서
우리가 Y자를 설치할 때 45도 각도로 만들기 때문에 수확량을 월등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Y자가 있음으로 해서 최소 수확량의 30-40%는 증가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Y자 시설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여라. 그날 오후 수확 작업을 끝내고 선별 작업에 들어간 부자농부, 행여 상처라도 날까 선별대에 사서 올려놓는데요. 선별 기준은 크기입니다. 기계가 이래 가면은 이제 자도가 슬슬 딸려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제 보고 조금이라도 개수 있는 거는 꺼내고, 이렇게 굵은 거는 이제 어차피 자도가 1번이 있겠네. 이렇게 잘 내주고, 꼭지에 찔리고 뭐 이렇게 치겠까 싶어가. 나무에 요런 셔셔되어 있는 거, 이런 게 개수지. 크고 맛과 영양은 똑같아도 상처가 나면 상품으로는 불가. 상처 하나 없이 크고 잘 익은 것만 고객들에게 보내지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생길 상처까지 고려해 완충제를 깔고 덮고 또다시 꼼꼼하게 포장에 신경을 쓴답니다. 이걸 까잖아요, 이거 석장을. 이걸 까면은 이제 자도가 안 부드러치고 특별 도중에 파산되지 말고요. 일부러 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거. 포장 용기가 꽉 차게 담은 자두,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자두는 본사이가 5kg거든요. 5kg인데 이거 6kg가 넘잖아요. 6kg가. 6kg 넘죠, 여기 6kg. 자두 크기만큼 하하 인심도 아주 통크시네요. 부자농부가 포장을 끝내면 택배 송장 작업은 영섭시모. 개인 방송을 통해 직거래 주문한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33개고 보통 뭐 20-30개는 되죠. 매년 수확대를 기다렸다가 주문해주는 고객들, 그 마음이 고마워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을 고집한답니다. 그런데 여긴 어디예요? 벌써 주문지에 도착하신 거예요? 저희 농가뿐만 아니라 의성에는 인근에 복숭아라든지 자두 농사,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서 택배 물량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갖다 드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네. 몸은 바빠도 흥이 나는 택배 업무. 하하, 이 재미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거리로 팔고 남는 거는 곰판장에 팔고 약 한 1억 정도는 이제 매출 올리지.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자두 직거래 판매 및 공판장 납품으로 연매출 1억 원. 자두 택배 보내고 한가해진 시각. 부자농부는 아직도 밭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여기 자두밭이 아니네요. 이거 고추 아니에요? 자두 해가지고는 큰 돈 못 사고 또 할 일이 없고 자두 끝나쁘면 고추는 이건 뭐 추석 쉴 때까지, 추석 때까지 닦이네. 그래 다음은 2가지 정도 농사로 지어야 되지. 우리 적은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오가 만날 이래 주말마다 오가 도와주고 이래 해주기 내가 가능하지.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사기는 벅찬 일이죠. 힘에 부쳐도 몸을 움직이는 만큼 결실을 내어주니 어찌 농사를 놓겠습니까? 일이 좋은 걸 내어주니 말입니다. 좋은 거는 이제 쪽쪽 빠지고 뭐 끼리도 요 정도 하면 이제 한 10cm 이상 되면 이제 꽃이가 이제 끼리도 맞고 굵기도 여기 정도 맞고, 안 좋은 꽃은 요런 꼬바장한 거예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요런 나무에 요래 돼 있긴 못 크고 못 빠지고 요 굽었는 건데 이런 꽃은 안 좋죠, 굽은 건. 그래요, 누가 봐도 뭐가 좋은지 한눈에 알아보겠네요. 초록색에서 붉은색이 된 홍고추, 맛도 그만큼 매서워졌을까요? 이것만은 꽃이 달아야. 있잖아. 고추가 안 맵고 진짜 달부리한데 요 피리보다 한개 줘서 보세요. 그 맛이잖아. 안 맵다 진짜로. 와, 진짜 다네요. 달지요. 고추가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이거 시퍼런 거 이거는 뭐만 매분데 요 익으면 고추가 달달부리하다 카요. 고추 좋죠. 쪽쪽 빠졌는 게. 단맛 채운 붉은 고추만 골라 금세 한가득. 수확한 홍고추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고객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농장으로 돌아와 세척 작업을 하는데요. 깨끗한 물에 서너 차례 반복 세척. 아주 작은 이물질 하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붉은 빛이 더욱 선명해지는 홍고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씻는 거예요? 고추밭에 부지포 깔고 깨끗하게 했다 해도 맨거 문제가 나고 세척하면은 요렇게 이제 반들반들하게 깨끗해졌고 세척 안 있는 고추는 벌써 문제가 묻었잖아. 뭐 부원기. 와, 꼭 색을 덧칠한 것처럼 붉은빛이 더 짙어졌네요. 세척 후 물기를 뺀 홍고추는 김장철 핵고춧가루 찾는 고객들을 위해 건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좋은 기에 넣어 1차 건조를 하고 다시 2차 자연 건조를 한답니다. 40시간 하면 꽃이 바짝 안 말려요. 다 마르고 눅눅해요. 눅눅할 정도 마르면 갑바 피해놓고 이제 한 이틀만 마르면 바삭바삭 마르면 비닐 봉지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놔놓으면 내년 이제 소비자들 이제 주문 들어오면 특별히 붙여주고 또 고춧가루로 하신 분은 이제 빻아가지고 고춧가루로 이제 붙여드리고. 홍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해 판매하는 고추의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되나요? 고추 직거리 온라인 판매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 사지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고추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5천만 원. 신진근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자두 판매 1억 원, 고추 판매 5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미노산으로 밝은 촉진과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부직포로 수분 조절, 열과를 예방하라. 세 번째, Y자 시설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힘 닿는 데까지 일해야 되고 뭐 힘 안 닿으면 일 못 하지 뭐. 나한테까지 일 좀 몇 년 더 안 하겠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대학교 입학을 하면 저는 한 6, 7년 이후에 시골에 귀농을 시골 학교를 옮겨서 직장 생활과 농사를 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농업 기술에 도전하는 신진근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열심히 농사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두를 생산하는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더욱 아버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덕에 부자가 된 아버지, 아버지 덕에 마음 부자가 된 아들,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